세 번째 모닝픽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입니다. 네, 이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그 비급여 진료비가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들은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병원별로 정하는 건 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진료비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에 나왔는데요. 이 격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병의원별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에 남아있는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의 경우에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5,400원이었는데 서울 서초구의 한 의원급 안과는 200만 원으로 370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와. 물론 이 검사는 수술이나 다른 검사와 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370배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네. 이외에도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도수치료거든요. 전국 최고 가격은 60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은 300원이었다고 합니다. 오. 다만 도수치료는 실제 치료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 가격은 좀 다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최저 가격 300원은 제가 볼 때 좀 믿기 어려운 가격이긴 한데 그런데 60만 원과 뭐 몇만 원 이런 건 또 너무 격차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병원에 따라서 확실히 진료비 차이가 나요. 맞아요. 검사비 차이도 나고 네네. 그걸 저도 뭐 느끼는 건데 또 어떤 부분에서 진료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임플란트 가격에 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네. 저도 좀 했는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또 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의 경우에 중간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 가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 금액은 병원 종류에 따라 200만 원에서 461만 원까지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병원급 치과병원이더라도 집도의가 누구인지, 교수인지, 전공의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고요.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130만 원 안팎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침을 많이 맞잖아요. 약 침술의 전국 중간 가격은 10,000원이었는데요. 전국 최고 가격은 30만 원. 최저 가격은 이것도 좀 믿기 어려운데 10원이 있다고 합니다. 10원이요? 네, 무려 이제 이렇게 따지면 3만 배나 가격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최충격파도 병원 중간급 금액은 7만 5천 원이었는데요. 최고는 31만 9천 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동네 병원은 도대체 얼마나 가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누리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리고 여전히 가보면 네.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거 꼭 물어보시고. 근데 이걸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임플란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우리 병원은 어떤 재료에 어떤 치료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냐 비급여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확 차이 나고.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듣고 계셔가지고 네,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원인픽 435% 폭증입니다. 야, 대체 뭐가 435%나 폭증했다는 거죠? 월급이 폭증하면 얼마나 아유,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지 않고요. 청소년 범죄입니다. 청소년 범죄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범죄가 어떤 유행에 따라서 시대별로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 경찰이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모욕,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이 65건에서 348건으로 무려 435%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학교 폭력인 폭력 상해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2015년보다 2024년에 19%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심각한데요. 딥페이크 등 성폭력은 269%가 늘었고요. 스토킹 범죄와 아동 대상 납치, 유인 등 범죄 등도 늘어나면서 청소년 범죄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지금 청소년 범죄가 우리가 다 느끼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잔인해지고 흉폭해지고 이러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경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실을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경찰이 서울 지역에 한
한 고등학교가 1,3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1,3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학교별 맞춤형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방 활동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범죄 통계하고 설문조사 내용에 맞춰서 학교별로 다른 예방 활동을 한다는 뜻인데요. 또 어떤 특정 학교에 도박 사건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에는 도박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서 도박 예방 교육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방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성폭력이나 모욕 문제가 특정 학교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학교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이라고 하면 단속하거나 계도하고 이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지역의 학교별로 범죄 유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서울의 중심이냐 외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예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아동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에는 아동 안전 지킴이를 추가 배치하고요. 범죄 고위험군 청소년을 특별 관리하는 등 보호 강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경찰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은 네. 훨씬 그때 아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도 같아 보입니다.